청취자분들의 목소리 이제 직접 듣겠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8585번 연결된 분부터 2061에 8585번 연결된 분부터 여보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? 예, 전라북도 장수에 사는 이범권입니다. 이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사필 규정이고요. 네. 참 슬픈 현실이죠.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했던 분들이 줄줄이 모두 다 검찰에 소환되고 가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부 부정을 하고 예. 그래도 그중에서 나는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또 빚도 갚았잖아요. 예, 예.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. 네, 네. 실수를 하면 인정을 하고 최고 지도자를 했던 사람답게 예. 깨끗이 참 속죄를 하고 그것이 참 미래를 위해서 또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좋은 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예. 예. 근데 그냥 지금까지는 예,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. 그건 어떻게 예, 보십니까? 그래요. 모든 걸 부인하고 예. 정치 보복이니 뭐니 이렇게 돌리고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그래도 참 이순신 같은 인물은 안 되더라도 자기 죄를 속이고 변명을 하고 그건 안 되죠. 예. 그런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. 예, 예.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써 행동을 변명하고 예. 현명한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거 구속시켜야 한다고 보세요? 어떻게 보세요? 죄가 당연히 있으면은 구속을 해야 되죠. 물론 예. 참 역대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참 불행하지만은 네. 미래를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구속해야죠. 알겠습니다. 받아야죠. 고맙습니다. 다음 분입니다. 2061에 8586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. 예, 여보세요. 예, 자기소개 하시겠어요? 예,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사는 김용팔입니다. 김용팔 선생님 어떻게 예, 보십니까? 저는 이거 물론 죄가 있으면 죄는 받아야 되는데요. 네.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거든요. 예, 예. 예, 솔직히 우리나라 무슨 기업이라도 네. 국세청 동원하고 차돈 팔돈까지 털면은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예. 솔직히 해놓고. 예. 다 걸리죠. 예. 저는 이거는 진짜 보복 수사라고 봅니다.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갖고 보복하고 있다. 예, 100% 보복이잖아요, 이거는. 네, 네. 아니, 아들, 사돈, 팔촌, 마누라, 사이까지 다 털면은, 예. 먼지 털면 안 나옵니까? 예. 지금 정권도 털면 나옵니다. 예. 과거에 나왔잖아요. 뭐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십니까? 정치 보복이죠. 그러니까 과거 어떤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. 거기 이명박 정권 때 고 노무현 대통령 조사하다가. 예. 사건이 나오긴 나왔잖아요. 예. 검찰에 나와 있고. 예. 다 나와 있는데,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, 유고하는 바람에. 예. 돌아가시는 바람에. 그걸 가지고, 이명박, 전직 대통령을 정해놓고, 8개월 전부터 수사를 해 놓으니까. 알겠습니다. 안 걸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?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. 이런 의견. 자, 다음 분 8587번 연결된 분입니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저는 종계동의 차환수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, 차 선생님? 저는 이번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야 되고 네.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된다 그런 법원에서 특히 정치적인 고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구속영장 발부하는 건 당당하게 하고 예. 눈치 보지 말고 예. 또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교회 장로로 알고 있는데 예. 기독교인들 특히 장로라고 두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 비리에 관련된 이상득 씨, 이상은 씨, 그 집 가족들을 다 비리에 일조한 사람들도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.
어떤 진영에서는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다. 그러면 CBS가 언론 장악된 겁니까? 저는 묻고 싶습니다. 예. 이상입니다. 예. CBS는 그 어떤 정권에게도 그 어떤 권력에게도 장악된 적이 없습니다. 저는 우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자, 다음 2061에 8585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? 예, 저는 경기도에 사는 그냥 시민입니다. 예. 의견 주세요. 저는 이명박, 다른 칭호는 붙이고 싶지 않고요. 네. 이명박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사람이 종로구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에,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내려놨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그때도 미국으로 도망갔어요. 예. 자기 부하들 형사처벌받고 그런 상관에 그 일정 부분 잠잡이니까 돌아가고 서울시장 나간다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쩌고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걸어온 그 정치 이력을 보면 대국민 사기입니다. 이건 사기고 거짓말로 점철되고 돈에 대한 그 물씬 숭배, 그다음에 또 허위, 거짓, 기만, 그걸로 쌓아올린 바벨탑,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진 건데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사필 규정이다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사필 규정이 안 됐고요. 사필 규정으로 가는 길에 이제 들어선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 힘으로 도출해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럼 사필 규정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? 예,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. 지난번에 이제 이 문제가 이명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얘기 나왔을 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사람들한테 그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한나라당 그 대통령 경선 시절부터예요. 네. 박근혜하고 같이 붙었을 때. 2007년 얘기입니다. 예.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들을 보십시오. 지금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됐나요?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, 역사관, 정치에 대한 철학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냥 나 보수요 하니까 그냥 보수가 된 겁니다. 그 사람들 진정한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국가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아주 천박하게 이를 데 없고 돈밖에 모르고 권력을 사유할지 모르고 사유할지밖에 모르고 민주주의에 대한 양식, 철학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. 지금 감옥에 있는 그 한 분은 그분은 그 사람은 그냥 아무 물정도 모르고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처럼 살아온 사람이고요. 떠받들어지면서 사람들한테. 그러니까 그런 권력의 실체가를 다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인식을 각성해야 사필 규정이 된다. 이런 말씀이신 거죠? 덧붙여서요. 네. 이제 그 정치권에서 지금 현 여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싫어합니다만 촛불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?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혁명이라고 말하고 현 그 여권에서는 이제 적폐청산을 많이 그 화두로 던지는데 혁명이란 말이 저 굉장히 동의합니다. 그리고 혁명이라는 건 혁명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구하기 일소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윤태곤 실장,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갈 때 또 구속될 때 그래도 도로에 꽉 사람들이 찼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다. 이걸 이제 많이 비교하잖아요.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희 이제 어젠가요? 그젠가요? 세 개의 축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념의 축, 신뢰의 축, 이익의 축 그 말씀드렸잖아요. 이익의 축은 뭐 측근들끼리의 것인데 신념, 신뢰 이런 게 좀 애시당초 좀 약했고 이분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 뭐 퇴임 후의 과정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다. 그러니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 표상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.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뭐 그래도 있고 그런 이제 표상이 있긴 있는데 지금 여의도 제 사무실이 여의도인데 여의도 가면 그 지지하시는 분들 아직도 길에 많거든요. 뭐 이제 그 팻말 내걸고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. 그리고 아까 이재호 뭐 전 장관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뭐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. 그런 좀 싸늘한 여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거를 의식했는데도 홍준표 대표는 오늘 같은 날 명시적으로 이건 지방선거용이다라고 딱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?
그러니까 홍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있어요. 뭐냐면은 어쨌든 TK 지역이라든지 영남권 중심으로 표를 이제 모으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명박이 좋은 건 아닌데 아니 박근혜에다가 또 이명박까지 이렇게 몰아붙이냐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잡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. 그 정서를 그러니까 자극해야 된다. 정략적으로는 제가 분석해 본다면 근데 자유한국당은 한 의석이 20, 30석 되고 영남권만 중심으로 한 당이 아니라 의석 116석에다가 홍 대표 본인의 목표는 6개 뭐 경기도 인천 이런 데까지도 이기겠다는 거거든요. 현재 목표는. 그렇다면은 그 전략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.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. 네. 예. 미스매치라고 하는 걸 모르나 보죠? 그러니까 저는 알긴 알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닌가. 그렇군요.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강경 보수 유권자들이고 멀리는 저쪽이 보이긴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급하다.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. 글쎄요. 그 강경 보수 유권자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해도 자유한국당을 나중에 찍지 않을까요? 거기 눈치 보지 말고 이럴 때는 필요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이래야 지지율이 매연이 하나 확대되고. 더 이유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본연의 새로운 가치나 인물이나 비전 아니 과거는 과거고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이회창 총재가 대선 2번 치고 뭐 박근혜라는 어쨌든 뭐 깨끗하다 박정희의 딸이다 이런 간판을 보여줬잖아요. 그러면 과거를 묻고 갈 수가 있는데 새 간판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 받도록 하고요.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 주고 계신데요. 양경일님께서 도덕과 정직 대신 부와 권력을 택한 참혹한 대가를 모든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중 이런 표현. 4121번 쓰시는 분 전직 대통령 하는데 잘잘못 가리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다는 거죠.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죠. 아니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엄중히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. 김철기님은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도둑놈을 뽑았네요. 박인효님은 형님 포함 온 가족이 다 사기단 아니었나요? 당장 법대로 구속하고 관련된 온 가족도 빠짐없이 처벌해야 이런 의견. 그런가 하면 0479번님께서는 보수의 입장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. 이런 목소리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. 간간히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. 자, 참여해 주신 전화 주신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윤태권 실장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이제 직접 듣겠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8585번 연결된 분부터 2061에 8585번 연결된 분부터 여보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? 예, 전라북도 장수에 사는 이범권입니다. 이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사필 규정이고요. 네. 슬픈 현실이죠.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했던 분들이 줄줄이 모두 다 검찰에 소환되고 가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부 부정을 하고 예. 그래도 그중에서 나는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또 빚도 갚았잖아요. 예.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. 네. 실수라면 인정을 하고 최고 지도자를 했던 사람답게 권력을 갖고 보복하고 있다. 예, 100% 보복이잖아요, 이거는. 네. 아니, 뭐, 아들, 사돈, 팔촌, 마누라, 뭐, 사이까지 뭐 다 털면은, 먼지 털면 안 나옵니까? 예. 지금 정권도 털면 나옵니다. 예. 과거에 나왔잖아요. 뭐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십니까? 정치 보복이죠. 그러니까, 과거 어떤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? 거기 이제, 이명박 정권 때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조사하다가. 예. 이제 사건이 나오긴 나왔잖아요. 검찰에 나와 있고. 다 나와 있는데,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참, 유고하는 바람에. 돌아가시는 바람에. 그걸 가지고,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정해놓고 8개월 전부터
수사를 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. 안 걸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?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. 이런 의견. 자, 다음 분 8587번 연결된 분입니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저는 종계동의 차환수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, 차 선생님? 저는 이번에 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야 되고 예. 뭐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된다 그런 법원에서 특히 정치적인 고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구속영장 발부하는 그런 당당하게 하고 예. 정치 보지 말고 예. 또 특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교회 장로로 알고 있는데 예. 기독교인들 특히 장로라고 두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 비리에 관련된 이상득 씨, 이상은 씨, 그 집 가족들을 다 그 비리에 일조한 사람들도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. 어떤 진영에서는 구속을 해야 되죠. 물론 예. 뭐 참 역대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참 불행하지만은 네. 미래를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구속해야죠. 알겠습니다. 받아야죠. 고맙습니다. 다음 분입니다. 2061에 8586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. 예, 여보세요. 예, 자기소개 하시겠어요? 예,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사는 김용팔입니다. 김용팔 선생님 어떻게 예, 보십니까? 저는 이거 뭐 물론 죄가 있으면 죄는 받아야 되는데요. 네.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든 죽이거든요. 예. 예, 솔직히 뭐 우리나라 뭐 큰 뭐 무슨 기업이라도 네. 뭐 국세청 동원하고 뭐 차돈 팔돈까지 털면은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예. 솔직히 해놓고 예. 다 걸리죠. 예. 저는 이거는 진짜 보복 수사라고 봅니다. 문재인 정권이 예. 깨끗이 참 속죄를 하고 그것이 참 미래를 위해서 또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좋은 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예. 근데 그냥 지금까지는 예,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.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그래요. 그 뭐 모든 걸 부인하고 예. 정치 보복이니 뭐니 이렇게 돌리고 이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그래도 참 이순신 같은 인물은 안 되더라도 자기 죄를 속이고 변명을 하고 그건 안 되죠. 예. 그런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. 예.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써 행동을 변명하고 예. 현명한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구속시켜야 한다고 보세요? 어떻게 보세요? 죄가 당연히 있으면은 뭐